만약 한 남자의 선택 하나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슬픈 왕의 마지막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면요? 1457년 음력 10월의 어느 밤, 영월의 동강에는 한 구의 시신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16살 어린 왕의 싸늘한 주검이었죠. 시신에 손대는 자 3족을 멸한다. 세조의 서슬 펄언 명령이 떨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단 한 사람만이 그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그가 남긴 4가지 장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장면들은 5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역사 속에 묻힌 이야기들,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진심을 찾아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선 최고의 충신이라 불리는 남자 어문도. 그는 대체 누구였고 왜 목숨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이야기는 14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제4대 왕 세종대왕의 장손, 그리고 제5대왕 문종의 외아들이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홍위, 훗날 단종이라 불리게 될 아이였죠.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12살의 어린 소년은 조선의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이미 죽기 전 자신의 어린 손자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노련한 신하들에게 어린 왕을 보필하라는 유언을 남겼죠. 하지만 세종대왕조차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야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어린 조카가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는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453년 음력 10월 수양대군은 마침내 칼을 뽑았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김종서의 집을 급습해 그 자리에서 철퇴로 내려쳤고 황보인을 비롯한 고명대신들을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제거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밤이 지나고 조선의 권력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12살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궁궐 안에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455년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강요합니다. 단종은 결국 삼촌에게 옥새를 건네주고 상황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세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세조가 왕이 되었지만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그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직접 키운 집현전 학사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단종은 정당한 왕이었고 세조는 찬탈자에 불과했으니까요.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응부, 유성원, 이 6명의 학자들이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1456년 음력 6월,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을 거사일로 정했습니다. 세조가 연회장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 칼을 휘둘러 그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거사 직전 그들 중 한 명이 밀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6명의 충신은 모조리 체포되었고 처참한 고문 끝에 군기감 앞에서 거해령에 처해뒀습니다. 몸이 6조각으로 찢겨나가는 형벌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사육신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종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렸습니다.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위운동의 중심에 단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1457년 음력 6월, 세조는 단종을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강원도 영월의 청명포로 유배보냈습니다. 청명포,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삼면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깊은 강이 막고 있는 곳입니다. 배가 아니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초년의 감옥이었습니다. 16살 소년 단종은 그렇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가 청룡포에서 보낸 날들은 어땠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매일 절벽 위에 올라가 한양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곳에 서 있던 소나무는 훗날 관음송이라 불리게 됩니다. 단종의 눈물을 지켜본 나무라는 뜻이죠. 2달 후 장마가 시작되자 청명포가 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단종은 영월읍 내의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한 남자가 단종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어몽도, 영월의 호장, 그러니까 지방관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몽도는 영월 엄씨 가문의 사람으로 판관 엄한조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산마루를 걷다가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따라갔더니 관풍원 근처에서 한 젊은이가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단종은 그날 밤 사육신들을 꿈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 6충신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나타났던 것이죠. 꿈에서 깨어난 단종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어몽도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2 사람은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어몽도는 폐위된 왕이었지만 그래도 왕이었던 단종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몽도는 조용히 단종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경상도 관찰사 순흥구사 금성대군이 또다시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세조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세조의 명을 받은 사신이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16살 단종은 그날 밤 관풍원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정확한 죽음의 방식은 기록마다 다릅니다. 세조실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되어 있지만 야사에는 사약을 마셨다고도 하고 끈으로 목이 졸렸다고도 전해집니다. 어떤 방식이었든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16살 소년 왕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렸습니다.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단종의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거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가에 떠밀려온 어린 왕의 주검. 영월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처가까지 모두 몰살당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차갑게 식어갔고 사람들은 먼발치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외면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몽도였습니다. 그는 세 아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장례용품을 들고 동강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삼족을 멸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몽도는 대답했습니다. 임금의 시신을 거두지 않고 어찌 신하라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죽은들 어찌 의리를 저버리겠는가? 그는 동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는 단종의 시신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몽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시신을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폐위되었어도 시신이 되었어도 그에게 단종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를 갖춘 것입니다. 그는 시신을 들어 올린 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으로 단종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흙이 직접 왕의 얼굴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왕의 체면을 보호한 것입니다. 어몽도와 세 아들은 단종의 시신을 업고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땅은 얼어붙어 어디에도 묻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속에 앉아있던 노루 한 마리가 놀라서 달아났는데 그 노루가 앉아있던 자리만 눈이 녹아 맨땅이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어몽도는 그것을 천신조라 여기고 바로 그 자리에 단종을 묻었습니다. 그는 무덤을 일부러 낮고 평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왕릉처럼 크게 만들면 발각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격하가 아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겸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몽도만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충성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왕에 대한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그날 밤
어몽도는 가족들을 데리고 영월을 떠났습니다. 행방을 감추지 않으면 삼족이 멸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어몽도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관에서 수색을 나왔을 때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어몽도의 행방을 밀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남자를 온 마을이 침묵으로 보호한 것이죠. 어몽도는 단종이 입고 있던 옷을 챙겨 충남 공주의 계룡산 동학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육신 중 한 명인 김시습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단을 쌓고 단종의 혼을 부르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몽도는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이후 200년이 넘도록 전국을 떠돌며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계룡산 깊은 골짜기에서 울산 울주군의 외진 곳에서 그들은 조용히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억합니다. 1698년 세조가 죽은 지 230년이 지난 후 숙종 임금은 마침내 단종을 복권시켰습니다. 노산군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단종대왕이라는 정식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영월에 있던 그 낮은 무덤은 드디어 왕릉이 되었습니다. 장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조정에서 직관들을 보내 무덤을 이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직관들이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몽도가 급하게 묻은 그 자리가 이미 천하의 명당이었던 것입니다. 노루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가요. 결국 이장 없이 무덤의 형식만 왕릉에 맞게 굳혔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어몽도도 함께 복권시켰습니다. 공주 참의에 추증했고 그의 충절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1726년 영조 임금은 영월에 정려각을 세워 어몽도의 충절을 후세에 알렸습니다. 1833년 순조 임금은 공조판서로 추증했고 1876년 고종 임금은 마침내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어몽도는 단종을 묻고 419년이 지나서야 조선 최고의 충신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몽도의 그 시신을 거두는 정신은 가문의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직계 후손 어망섭은 일제강점기의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항일 투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손 산악인 어몽길, 그는 히말라야에서 조난당한 동료 박무택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휴먼원정대를 이끌었습니다. 해발 8,750m,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대스존에서 1년간 로프에 매달려 있던 동료의 시신을 직접 거두어온 것입니다. 570년 전 어몽도가 동강에서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던 것처럼 그의 후손은 히말라야에서 동료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가문의 정신이 시대를 초월해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몽도는 왜 그랬을까요? 삼족을 멸한다는 명령 앞에서 왜 그는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에게 단종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쌍한 16살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빼앗기고 차가운 땅에 버려진 아이. 어몽도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죽은들 어찌 의리를 저버리겠는가.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충성의 표현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연민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 앞에서, 불이익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까? 외면하면 편합니다. 모른 척하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어몽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영월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역사는 결국 진심을 기억합니다. 어몽도가 급하게 만든 그 낮은 무덤은 240년 후 왕릉이 되었습니다. 그가 숨겨야 했던 그 충절은 400년 후 충의공이라는 시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은 5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걸 수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영월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다음 영상에서는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또 다른 충신들, 사육신과 생육신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